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격까지 다 떼버리고 핵심만 모아보겠습니다. 의혹은 무엇이고 무슨 혐의를 받고 있고 국회와 검찰은 무엇을 조사 수사하고 있는 건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요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는요 조국의 강보다 남국의 바다가 더 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지율을 봤더니 오히려 조국 사태 때보다 김남국 코인 사태 때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20, 30대 젊은 지지율에서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20대 지지율을 보면 이게 뭐 민주당이 일주일 사이에 12%포인트가 급락한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은 반사 이후로 지금 오르고 있고요. 요즘 또 가상화폐 코인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30들이 지금 더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죠.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뭐냐? 자, 이 김남국 의원이요. 뭔가 법적으로 지금 딱 위법하다, 불법이다. 이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뭐죠? 국민들이 보기엔. 이 여론을 보면 진짜 뭔가 문제가 많은 지금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위법을 밝혀내면 딱 거기에 맡겨버리고 사법적 처벌을 받으면 돼요. 근데 이 코인 사태는 법적으로 뭔가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당이 뭔가 조치를 해서 김남국 의원을 혼내줬으면 좋겠는데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그렇다고 검찰은 또 해피하냐?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이게 뭔가 처벌하기가 쉽진 않아요. 검찰도 뭔가 지금 수사는 시작하고 있는데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가상화폐 코인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오늘은요. 그래서 무슨 의혹으로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지 자, 따져보겠습니다. 한 방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셔야 앞으로 이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기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의혹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금 출처입니다. 자, 무슨 돈으로 이 위믹스 코인을 샀느냐? 처음 돈의 출발이 어디냐? 이게 핵심인데요. 자, 본인이 밝혔어요. 2021년 1월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으로 마치 위믹스 코인을 산 것처럼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2월에 위믹스 코인 산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또 그건 또 아니래요. 2021년 2월 당시에는 위믹스 존재를 몰랐대요. 그럼 언제 샀어? 답을 안 합니다. 더 이상한 건요. 업비트에 위믹스 코인이 상장된 게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2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요 처음에 돈 넣은 지 11개월 뒤에야 상장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었다면 그거는 100% 빗썸 거래소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뭔가 빗썸 거래소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개를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김 의원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아니 돈은 업비트로 들어갔는데 코인은 빗썸에서 나오는 지금 상황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에서 결제를 했는데 그 상품은 마켓컬리에서 날아오는 꼴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면서 의혹은 커져갑니다. 게다가 봤더니 지금 언제 위믹스를 샀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위믹스 코인을. 만약에 2021년에 샀다면 이런 추정 가능하죠. 업비트의 돈을 빗썸으로 옮겨서 이 빗썸 돈으로 위믹스 코인을 샀을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2021년에 이때 만들자마자 샀다면 이때요. 코인 하나가 위믹스 코인이 174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월, 11월 되면 막 올라서 28,000원이 됩니다. 코인 한 개당. 몇 배가 오른 거죠, 이거? 160배.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뭐 언제 샀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희가 의혹은 자금 출처입니다. 자금 출처. 그러면 자금 출처 뭐 딴 거 없어요. 2가지밖에 없죠. 본인 돈 아니면 남의 돈입니다. 그죠? 본인 돈 아니면 남의 돈. 자, 본인 돈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그 본인 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걸 명확히 알려면 실제로 본인 돈으로 위믹스 코인을 투자한 걸 알려면 이걸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빗썸 계좌를. 여기 이제 빗썸 계좌를 본다는 건 NH농협, 그러니까 빗썸에서 거래하려면 무조건 NH농협 계좌에 돈을 넣어야 이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NH농협 계좌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 돈인지를 명확하게 공개를 안 하니까 혹시 남의 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남의 돈으로 투자를 받아서 본인이 돈 벌면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의혹이 바로 이 에어드롭이라는 의혹입니다. 에어드롭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코인을 발행하면 마케팅 차원에서 이 코인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손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이제 거액의 돈이 움직이다 보면 훨씬 더 이제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큰 손에게는 큰 손만큼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김남국 의원도 일부 에어드롭을 받았다는 거는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인하냐? 나는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투자만큼 마케팅 차원이든 뭐든 그 투자만큼 좀 받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 얼마 받았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얼마를 받았는지.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뭔가 이들에게 혜택이 주는 일을 하는 대가로 에어드롭을 받았으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쨌건 남의 돈으로 본인이 코인 거래를 했다. 이거 밝혀지면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혹은요. 자, 내부 정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남국 의원 지금 재산 공개 통해서 한 10억에서 15억 사이에 재산을 갖고 있다고 자기가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위믹스 코인을 지금 최대 100억 얘기 나오지만 어쨌건 60억 정도는 어느 순간 갖고 있었다라는 지금 거는 이제 거의 정설로 이 지갑을 추적하다 보면 갖고 있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 재산이 15억인데 뭘 믿고 60억이나 몰빵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냐? 이게 가능한 거냐? 그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좋은 재산 15억인데 60억 코인을 갖고 있는 거를 하나의 몰빵 투자를 하면 뭔가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상식선에서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보면 이게 지금 김남국 의원이 2022년 2월에서 3월에 매각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언제 샀는지는 모르지만 요 사이에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몰빵 투자를 하는 거냐. 게다가요. 이 사람 심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했어요. 좀 올랐어요. 그럼 이게 다시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조금 올면 이게 기다리지 못하고 파는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의 심리인데 이게 이렇게 치솟는 거를 만약 기다렸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뭔가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이게 불가증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지금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본인이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보통은 가상화폐 발행하는 회사가 페이퍼 회사,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많은데 그래도 위믹스 코인은 게임 업체 위메이드라는 상장사가 발행한 코인이라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때 미르4라는 이 위메이드가 만든 게임이 잘 됐다고 하긴 하던데 그렇다 해도 이게 한 곳에 이렇게 변동이 큰 코인에 투자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의혹은 드는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의혹이냐면 여기 이제 2022년 2월 3월에 위믹스 코인 판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코인을 삽니다. 마블엑스, 메타콩주 이런 코인을 수십억 원을 또 사요. 근데 이 코인들이 뭐냐면 흔히 잡코인이라고 불리는데 해외 거래소에 상장될 만큼 유명하지도 않고 시가총액도 낮은 이런 이제 잡코인들의 이런 몰빵 투자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계속. 뭐냐 이거 대체. 무슨 정보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자세히 봤더니 위믹스, 마블엑스, 메타콩즈 코인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게? 게임 코인을 주로 투자를 하네? 여기서 세 번째 의혹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이해충돌 의혹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상하게 게임 코인을 많이 사더라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이해충돌과 연결이 되느냐. 이번 주에요.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김남국 방지법인데요. 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을 갖고 있으면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코인과 관련된 상임위에 갈 수 없고요. 물론 코인이 많으면, 네. 그리고 그 관련된 법안 발의도 이제 피해야 된다는 내용의 이해충돌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없었던 거죠. 지금 이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게임 코인을 많이 갖고 있고 관심이 많았던 때에 이상하게 코인에
유리한, 코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법안들을 김남국 의원이 발의를 한 것들이 나온 거죠. 자, 김남국 의원은 2016년부터 코인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2021년 보니까 가상자산의 과세를 미루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나오는 세금을 내지 않는 그 법안에 자기가 발의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12월에 봤더니 흔히 뭐 게임 머니법이라고 하는데 게임 머니도 가상자산으로 인정해주는 법안을 공동 발의를 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화제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2021년 이 법안이 발의될 쯤에 요게 화제가 됩니다. 이 P2E. 이거 지금도요 불법입니다. P2E가 뭐냐면 여러분 뭐 자식들 게임 하는 거 보면 게임 머니가 있어요. 게임 할 때. 그죠? 게임 머니로 이제 돈 갖고 뭐 물건 사고 그 게임 안에서. 네. 근데 그거를 코인화를 시켜서 더 나아가서는 그걸로 현금화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게임 업체들이 이걸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게임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말로 좋게 말하면 게임 산업이 진흥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요걸 이제 해달라고 해요. 결국 지금도 불법인데 왜 불법이냐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게임 주로 누가 합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게임 머니가 아니라 현금 돈까지 되면 어떻게 되죠? 사행성에 빠질 우려가 크잖아요. 청소년판 바다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를 해서 결국 지금도 불법인데 이 당시에 이걸 해달라고 게임 업계들이 막 이야기를 많이 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막 불똥이 쳐요. 이때가 이제 대선 직전인데 대선 직전에 이재명 당시 후보도 이 P2E 게임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고 해서 게임 산업에 이렇게 손을 내미는 듯한 얘기를 하고 당시에 또 하필 김남국 의원이 이 온라인 소통단장 맡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대선 때 같이 치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이상하다. 거기다가 자 이때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게임 코인을 갖고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에 본인이 국회의원이 게임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게임 코인을 활성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 이해 충돌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진 거고 실제로 한국게임학회장이요. 이 당시에 게임 업계가 이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입법 로비가 있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게임 이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가 국회에 와서 어떤 의원신들을 갖는지 그 방문 기록이 공개돼서 국회가 떠들썩해지기도 했죠. 자, 이 네 번째 자금 세탁 이 부분은 검찰이 집중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처음에는요. 그 위믹스 코인 팔아서 그 돈으로 혹시 그 직후에 있었던 대선 자금으로 쓴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의혹이 처음부터 불거졌는데 이건 아직 뭐 명백한 연결고리가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직까지 나온 게 전혀 없는 거고. 자,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믹스 코인이 계속 폭락해서 내가 이제 그걸 빼서 이제 빗썸으로 옮겨서 다른 코인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금 출처라면 뭘 봐야 되겠죠? 요거. 어디에 투자했느냐. 요게 이제 궁금해지겠죠. 이제 어디에 투자를 했고 실제로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그 돈을 또 어디로 썼는지 이 부분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봤더니 지금 현재 9억 1천만 원 있다. 요거 이제 밝힌 상황이고. 자, 그러면 위믹스를 판 시점이 2022년 2월에서 3월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봤더니 그러면 지금 말대로 위믹스가 폭락해서 떨어지긴 했어요. 이때쯤에 좀 많이. 그럼 이때 폭락해서 다른 코인으로 갈아탔다. 그럼 뭘 샀느냐 봤더니 지갑을 이제 추적을 해 봤더니 2022년 2월 15일에 자, 위믹스 코인 약 50만 개를 당시 시세로 하면 한 36억 원어치를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으로 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믹스 코인을 클레이페이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듭니다. 딱 보십시오. 36억 원어치의 코인이 있었는데 왜 바꿨어요? 바꿨는데 가치가 떨어졌어요. 바꾸면서 그냥 15억이 36 빼기 20이라면 15억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뭐 하는 용어가 있더군요. 뭐 이렇게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슬리피지라고 얘기를 한대요. 가상화폐 코인. 이거 혹시 기사에서 보시면 이제 아시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이상하다고 하냐면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진다는데 이게 이상한 게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이 당시 신생 코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잡코인이라는 게 뭐 잡종, 뭐 잡주식, 이거 뭐 잡 많이 붙이잖아요, 그죠? 잡코인 이게 흔히 말하는 근본이 없는 코인이에요. 이 근본이 없는 코인에 36억 원어치 갑자기 돈이 확 들어오니까 이 클레이페이의 단가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6억 원어치, 그러니까 클레이페이가 처음에 살 때는 만약에 한 개에 1원이었다면 그게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의 코인의 단가가 1.6원 뭐 이렇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코인이 줄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해서 21억 원으로 돈이 줄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김남국 의원이. 이거 교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클레이페이 하는 그 대표가 잠적을 해버려요. 아니, 왜 이런 신생 코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냈을까? 그러다 보니까 코인 전문가에서 돈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뒤에서 뭔가 자금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직은 의혹입니다. 이 부분 검찰이 지금 열심히 수사 중입니다. 왜? 자금 세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요걸 담당한 클레이스왑 지금 거기를 압수수색하게 됐죠. 자, 이제 그럼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김남국 의원 일단 자, 두 가지는 확실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내로남불. 자, 운동화에 구멍 난 거 막 이렇게 올리기도 했고, 여기 보면 김남국 후원에게 100만 원은 절박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후원금을 호소했던 그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 코인 부자였다. 자, 이렇게 호소해서 김남국 의원 올해에 민주당 후원금 1등 했거든요. 그런데 자, 코인 했다. 좀 배신감이 든다 이거죠. 네. 두 번째, 품위 유지 위반. 이거는 뭐냐면 상임위 때 국회의원이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국정감사, 법사위 전체 회의 때 회의 기간에 본인 발언하고 나가서 코인하고, 본인 발언하고 나가서 코인하고, 이모 교수와 이모 헷갈리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하는 거죠. 자, 1번은 이게 내로남불은 그냥 욕 먹는 거고요. 그죠? 이거는 뭐 도덕적인 문제니까. 두 번째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윤리위에 제소가 됐죠. 자,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보면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충실히 대변해야 된다. 품위를 규범도 품위 손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국회의원이 상임위 도중에 코인을 했다. 손상이다. 라고 지금 해서 윤리위에 제소가 돼 있는 상황. 자,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징계는요, 4가지 수위가 있어요.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요거 하자. 이건 제명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직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소에는 동의를 했는데 어디까지 징계를 할 거냐는 이제 민주당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제명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명시킨 전례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게 넌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제명이다 라고 한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 독재 시대 때, YS 때.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 의원은요, 이제 뭐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임기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관점입니다. 왜냐면요, 이미 윤리위원회요, 이분들 윤미향, 박덕흠 이 의원들이요, 윤리위 자문위원들이 제명하라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미 윤리위 제소된 지는 2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거기 윤리위에 보면 외부 자문위원들이 있거든요. 자문위원들이 이 두 분 여기 가려진 요거다, 제명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안 합니다. 윤리회의를 안 열어요. 네. 이러니까 윤리위에서 제명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대체적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검찰은요, 어떻게 될까요? 자, 검찰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4가지 의혹 살펴봤죠. 이거 하나하나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돈의 입구. 대체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한 거냐? 네, 자금 출처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지요. 자, 이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저희가 아까 살펴봤듯이 본인 돈이면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제 남의 돈일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남의 돈. 아까 뭐 에어드랍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남의 돈인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자 이 정치활동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 문구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법 보시면 이 등 혹은 여기 있는 대로 그 밖 요런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 밖. 이제 가상자산 코인은 금전 뭐 현금은 아니고 유가증권 주식은 아니지만 등 여기 그 밖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얘기고. 근데 두 번째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다. 요거는 처벌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식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에 무슨 법? 이 자본시장법? 그래서 불공정 거래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코인은 아직 법이 없습니다. 코인과 관련해서는 이 미공개 정보 이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이런 게 이제 사각지대인 거죠. 이게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해요. 이 세 번째 이해충돌 부분도요. 국회의원 하면서 자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코인에게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고 뭐 했다. 이것도 사실은 처벌이 쉽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충돌법이 지금 통과됐거든요. 김남국 방지법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급돼서 적용이 안 되니까 처벌이 어려운데 요거는 뇌물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대가를 받고 만약에 게임 업체로부터 뭔가 대가를 받고 만약에 법을 뭐 했거나 법을 발의했거나 이렇게 했으면 요거 이제 뇌물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요거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뇌물죄면 꽤 이제 처벌이 세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 검찰이 지금 주목하는 건 요 특히 요 자금 출처와 입구와 요 자금 세탁, 요 출구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검찰의 수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번 돈을 어디다 썼냐, 어디다 썼냐.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뭔가 뭐 불법 대선 자금은 아니더라도 본인 비자금이나 이런 곳으로 혹시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수사 중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범죄 수익을 은닉했거나 조세 포탈 혐의, 세금을 내지 않고 한 혐의, 이런 것들. 자금 세탁하는 이유가 보통 들키지 않고 그럼 세금 안 내고 큰 돈 어디 숨겨놓고 이런 거잖아요. 요거는 지금 검찰이 열심히 수사 중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 요 코인이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느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여기다 붙일까요? 뭐 이런 지갑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갑, 요 네 개의 지갑이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의 지갑으로 추정이 되는데 요거는 핫 월렛.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월렛이 지갑이죠. 이거 핫 월렛. 이거 뭐냐면 온라인용 지갑이에요. 실제로 이제 실물이 없는 지갑이죠. 온라인용의 지갑인데 요거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론 여기 내에서도 요 두 개는 거래소 지갑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거래해서 추적이 쉽고 요건 이제 개인 지갑이다 보니까 추적이 쉽지 않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요건 핫 월렛. 그런데 핫 반대 뭐죠? 콜드 월렛. 요거를 이제 검찰이 주목을 하고 요것도 일부 확보를 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본인만 아는 개인 암호 키라고 키를 넣으면 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이게 금고예요. 금고. 어떻게 보면 금고.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USB처럼 생겼다고 해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추적이 어렵다고 합니다. 요런 거가 해킹당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건데 요거는 정말 거액을 투자하는 정말 코인 전문가 아니면 잘 쓰지 않는다고 해요. 불편하니까. 이것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뚜두둑 치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때마다 개인 키 해야 되고 이 개인 혹시라도 키나 암호를 잃어버리면 정말 이거는 돈을 뭐 코인을 뭐 이렇게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해요. 검찰은 근데 이 부분 내용을 조금 파악했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면서 그러면 실제로 요거를 콜드 월렛까지 확보하면 알려지지 않는 자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회와 검찰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또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 아시죠?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통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